이거 만져보니까 말랑말랑한데 이거 근육이 없어서 말랑말랑한 건가요? 그러니까. 원혁이 엉덩이가 그런 정답이야. 지금 이제 저희 그 TV로 시청하시고 있는 분들도 내 엉덩이 근육이 지금 정상인 건지 건강한 건지 지금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내 엉덩이 근육이 건강한지 어떻게 하면 확인할 수가 있나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쉽게 간단하게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가 양말 신을 때예요. 네. 그래서 양말 신으실 때 네. 보통 뭐 앉아서나 이렇게 신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선 자세에서 한 발로 중심을 잡고 양말을 이렇게 신는 이 자세가 잘 된다고 하시면 엉덩이 근육이 내가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네. 한 발로 균형을 잘 잡지 못한다거나 하시면 엉덩이 근육이 좀 약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니 양말을 왜 서서 신어요? 앉아서 신으면 되지. 왜 굳이 어렵게 이렇게 뭐 테스트할 때. 네. 아, 그러게 번도 당연히 해본 적이 없는데? 위험하니까 그냥 선생님 하시면 안 돼요. 앉으면 젊은 당연히 사람들. 하는데 네. 될 것 같은데? 저도 좀 될것 서서 같은데? 신긴 해요. 되죠? 되죠? 나 되고 있죠? 지금 대신해요 이렇게. 오면 선생님. 혼자서 이렇게 잘 신고 있죠? 한 발로. 예. 굉장히 건강하신 건데요, 그러면? 이거 왜 되지? 그리고 또 이제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손을 짚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균형을 좀 이렇게 잃을 수 있는데 예. 의자에 앉을 때 이렇게 한 발로 중심을 잘 잡고 이렇게 일어나는 동작 이런 동작도 이렇게 근력이 있으면 가능한 동작이고 엉덩이 근육이 없으면 동작이 좀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세 동작을 잘하면은 네, 네, 네. 엉덩이가 건강하다. 네네네네. 세 개를 해봐야 돼. 해본 적이 없는데. 엉덩이 근력도 그 자가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뭐 무리 없다고 생각하시면 또 몇 네. 가지 좀 쉽게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네. 제가 이제 집에서 누구나 좀 쉽게 할 수 있는 동작으로 이렇게 의자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동작으로 좀 알려드릴게요. 네. 그래서 자 이렇게 의자가 있으면 보통 한 무릎 정도 높이에 있는 의자에 앉으셔서 양손은 어깨 위에다 살짝 올려놓으시고 그리고 이때 한쪽 다리를 살짝 들어 올리세요. 네, 그리고 이 중심을 잡은 한쪽 발로 그대로 바닥을 밀면서 그대로 이렇게 일어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떡해. 네, 한번 해보시겠어요? 어떡해. 노의자는 되네. 근데 이거는 오른쪽 왼쪽 다를 수도 있겠네. 그죠? 네, 양쪽은 또 뭐 허벅지나 엉덩이 근력 차이에 따라서 좌우 좀 근데 아까 양말을 뭐 한쪽 발로 신으셨으니까. 네. 될까요? 그 이미 서 있은 상태에서 한 거고. 되실 것 같아요. 앉아서 화이팅! 일어나는 거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상태에서 될까, 이거? 네, 몸을 쭉 밀면서 일어나시면 되고요. 이거 의자가 너무 낮은가 봐. 그래도 일어나셨어요. 일어났어. 근데 반대 이렇게 다리도 한번 해보실래요? 반대 다리? 그래서 지금 완전히 잘 일어나시고 중심까지 잘 잡았다면 정말 거의 뭐 90점, 100점에 가까운 그래? 네, 근력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근데 네. 이거 이거 네네. 너무 다리를 가볍게 일어나셨어요. 오른 다리는 근데 그냥 내가 뭐. 예. 교통사고로 이쪽 무릎을 완전히 깨지고 맞아요. 이쪽은 인대가 반 나가는데 약간 차이가 있네. 내가 느낌이 딱 그렇게 와. 네, 네. 네. 저도 한번 해볼까요? 그럼 나도 가야 되잖아요. 저도 뭐 아침마다 나보다 잘해. 한쪽 다리로 양말을 신긴 하는데 이렇게 해서 네. 그냥 쭉 그래서 일어나는 네, 거예요? 어깨 놓으시고 오. 네. 잘 일어나시네요. 네. 반대쪽도 한번. 오, 근데 네. 왼다리 오른다리 좀 다 많이 다르네요. 네, 차이가 있으시고 예. 그리고 그냥 한 번에 일어나시기보다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엉덩이가 뒤로 빠지면서 이렇게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또 엉덩이 근력이 조금 더 약간 떨어져 있다. 그쪽 방향이. 나은 것 같아요. 생각하시면 좌우가 되고. 지금 저는 이제 근육이 좀 차이가 많이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된 네. 좌우 차이가 있는 경우는 보통 엉덩이 근력, 허벅지 근력 전체적으로 좀 차이가 좀 밸런스가 좀 다르다. 네, 이런 느낌도. 이지연 씨도 보실 하려고 들었으니까 저도요? 나오셨으니까. 네네. 또 이렇게 무한 나보다 스트레스 못하면 느낌으로. 좋겠다. 네. 한 발로 도와드릴게요. 쭉 네, 밀어주시면서 안 되겠어. 맨발 톤. 왼발로 한번. 네네 한 발로 중심 하나, 잘 둘, 잡히고 셋! 쭉 아, 조금만 더 올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와, 안 된다. 네. 큰일 났네. 그거 안 돼요. 근데 저희들처럼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그 따라 해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잘 되신 분도 계시고 또 뭐 저희처럼 또 안 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어느 정도가 되면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다 싶은 건가요? 지금 사실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경우는 이렇게 아예 일어나기가 힘든 정도 경우고 네. 그다음에 조금 더 이제 괜찮은 경우는 일어났지만 엉덩이가 살짝 뒤로 빠지면서 이렇게 일어난 경우고 예. 그다음에 괜찮다 엉덩이 근력 양호하다는 이제 한 번에 쭉 일어난 상태고 그다음에 가장 좋은 상태는 한 번에 쭉 일어나서 제자리에서도 한 5초 10초간 한 발로 중심을 잡는 경우 네, 이 경우가 가장 건강한 엉덩이 경우라고 보실 수 있고요. 한번 해볼까요? 제자리에서 아니, 중심 근데 잡기.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네. 좀 이게 저도 안 되는데 그쵸? 여러분 너무 왜 나는 안 되지 하지 저도 안 되니까. 그렇죠. 근데 좀 더 쉽게 테스트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조금 더 요게 만약에 자신이 없다. 네. 또 잘 안 된다. 정말 아니냐. 예. 그럴 때 조금 쉬운 방법을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네. 한쪽 발로 오래 서 있게요. 한쪽 발로. 아. 한쪽 발로 이렇게. 네네. 그래서 선생님 서보세요. 서서 이제 한쪽 발로 이렇게 서 있는 거죠. 이렇게 아, 쉽게. 들고 네, 이렇게 한 다리. 휘청휘청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 아니, 잘못 서 있어서. 이렇게 한쪽 발로. 예. 이렇게. 근데 요게 시간의 문제예요. 이게 이제 그 균형 능력을 평가하기도 하고 근육 힘도 평가하는 건데 예. 그냥 한쪽 발로 가볍게 서 계시기만 하면 되는 거죠. 네. 근데 15초를 잘 서 있느냐? 15초는 서 있어야 돼요. 15초. 예, 다 함께 한번 서 보세요. 해볼까요, 다 함께, 그러면? 예, 뒤에 조심하셨어요. 저는 벗고 할래요 신발. 예, 네. 한번 해볼까요? 네. 예. 눈은 감아야 예, 되나? 아니요. 눈 눈 뜨시고, 감으면 눈 금세 뜨시고. 쓰거든요. 이거 근력을 보는 거니까 네. 눈을 감으면 이제 손의 능력 평가하는 건 다른 얘기고요. 네. 한번 눈 뜬 상태에서 한번 시간을 재보겠습니다. 한쪽 다리를 탁 들면 예, 되는 예, 거죠? 한쪽 다리 들어봅니다. 네. 네, 드세요. 시작. 15초니까 아직 9초, 이제 8초 남았고, 7초, 6초, 5초, 3초. 네, 됐습니다. 예, 워낙 여기 다 건강하신 분들만 아니, 난 사실 있어서. 여기 짚었어, 살짝.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시청자분들도 하셔보실 텐데 통계적으로는 네. 만약에 10초를 못 견딘다. 10초를 9초 못 만에 버틴다. 못 견딘다. 못 쓰러졌다. 아니면 휘청거린다. 그러면 낙상 위험이 크다. 그래서 그 엉덩이라든지 근육 운동을 포함한 하체 근육을 아주 운동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 아까 의자에 있을 때 우리 고돌 선생을 왜 안 시켰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자,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함께 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시 28분인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또 어떤 궁금증을 갖고 계신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71세 여성인데요. 꼬리뼈 부분이 어느 날부터 아픈데 앉기가 불편할 정도인데 2주 정도 지나니까 조금 나아졌습니다. 아직도 불편하긴 한데 왜 그런 걸까요? 하셨네요. 선생님. 네, 꼬리뼈는 원래 꼬리뼈는 척추의 맨 밑에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추가 허리가 있고, 그 다음 밑에 천추가 있고, 미골이라 해서 미추가 맨 끝에 있는데, 그 부분들이 예전에 다친 적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자세가 나빠서 그 꼬리뼈에 베긴 적이 있거나, 그러면 꼬리뼈가 움직임이 약간 앞으로 빠지면서 굳어버린 거예요. 움직임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네. 그거를 이제 교정을 해주거나, 그리고 이렇게 급성으로 갑자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방석을 깔고 앉으면 됩니다. 방석 깔고 앉고, 검사를 한번 해보실 필요는 있겠죠. 그렇지만 일단 방석을 깔고 앉으면 통증이 없어진다? 그러면 그 꼬리뼈 통증인 거고, 꼬리뼈 통증이 어느 정도 통증이 없어져서 한 2, 3주 기다려보면 대부분 좋아집니다. 네. 네네. 자, 이렇게 중요한 엉덩이 근육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네. 엉덩이를 습관을 이제 들여서 근육을 단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모르는 사이에 엉덩이 근육을 망치고 있는 우리들의 습관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엉덩이 건강을 망치는 습관이 뭔지 좀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첫 번째부터 볼까요? 네. 자, 엉덩이 자, 근육 망치는 습관 네? 첫 번째. 저거 진짜. 다리 꼬기? 네. 진짜요. 다리 꼬기. 어려워. 그런가요? 움직이기가. 네, 이제 다리 꼬는 자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허리뿐만 아니라요, 엉덩이 근육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우리가 뭐 골반뼈, 꼬리뼈에 이제 존재하는 관절이나 뼈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요. 또 엉덩이 근육도 한쪽은 지나치게 이제 긴장하고 또 다른 한쪽은 또 사용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장기간으로 이렇게 다리 꼬는 습관을 가지다 보면요,
엉덩이 근육도 양쪽 그 불균형이 오게 되고요. 또 뼈 자체도 틀어지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안 꼬는 게 가장 좋겠지만 만약 정 꼬셔야겠다면 양쪽을 번갈아 가면서 꼬시는 게 차라리 낫겠습니다. 네네. 엉덩이 건강 망치는 습관 첫 번째 알아봤는데 다리 꼬기 두 번째도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걸까요? 좌식 생활. 네. 네, 이건 대한민국 사람들 다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네. 네, 맞아요. 사실 이게 엉덩이 근육뿐만 아니라요. 이런 좌식 생활은 허리 건강이나 무릎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가 이제 피해야 되는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좌식 생활뿐만 아니라요. 사실 의자에 있더라 하더라도요. 앉아 있는 시간 자체가 너무 길어지게 되면 이제 엉덩이 근육은 약화가 되고 반면에 이제 허벅지 뒷근육이나 장요근은 이제 단축이 되면서 여러 가지 통증이 발생되게 됩니다. 거기다가 의자가 아니라 이제 바닥에 앉는 좌식 생활까지 더해지면요. 무릎이나 허리 건강까지 이제 악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앉아있게 되면 이제 몸이 이렇게 굽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목욕을 가서 보게 되면 가슴 밑에 이렇게 막 주름이 젖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오랫동안 이제 구분 자세로 이제 본인이 앉아 있었다는 그런 증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자세가 좋지 않구나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본복입니다. 진짜 자세가 안 좋아요. 그래서 요즘 들어가가지고 이걸 정말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해. 진짜 급 발전하더라고요. 네. 더 나쁘게. 네. 그래서 나 오늘 그거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잘 앉는 방법. 잘 앉는 방법. 예. 네,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앉을 때 이제 허리가 너무 굽혀지지 않게 의자를 사용해서 앉는데요. 이제 의자 뒷부분에 엉덩이를 의자 뒤까지 이렇게 밀어 넣어 주시고요. 네. 그래서 이제 허리의 그 C 커브가 자연스럽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때 복근에 약간의 힘을 주셔가지고 가슴이랑 어깨가 움츠러들지 않게 이렇게 구부러들지 않게 배에 약간의 힘을 이제 넣어주시고요. 또 이제 목은 너무 빠져서 거북목이 되지 않게 이렇게 바른 자세로 앉아 있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바른 자세로 앉아 있는다 하더라도 장시간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엉덩이 근육을 비롯해가지고 허리, 이제 뭐 복근, 코어 근육에 좋지 않으니까요. 너무 장시간 동안 앉아서 생활하는 거는 좀 피해 주시고요. 뭐 일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시면 중간중간에 일어나서 좀 스트레칭이나 운동 같은 거 해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네. 여기 주름이 왜 생겼나 했어요, 여기에. 이렇게 구부리고 있으니까 아, 이제 접히니까. 그래서 그랬군요. 네. 네. 근데 아니 좌식 생활보다는 많이 움직이고 많이 안 앉아 있고 뭐 그런 게 다 좋다는 건 알겠는데 네. 또 안 앉을 수는 없잖아요. 밥 먹으러 가도 앉아야 되고 네. 저희가 지금 방송을 하면서도 앉아 있고 뭐 다 이렇게 앉아 있게 되는데 또 TV 볼 때도요. 이게 대한민국만 있는 문화라 그러더라고요. 네. 소파 밑에 바닥에 앉아서 소파에 기대고 있는 거. 저는 그게 편하더라고요. 맞아요. 소파에 위로 올라가야 되나요? 대부분 뭐 남자들도 다 그런데 네. 저도 뭐 사실 척추사지만 그렇거든요. 어쩔 수 한국인의 특징이죠. 네.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어쩔 수 없다. 네. 그러면 앉으실 때 방석이라도 좀 두껍게 깔아달라는 겁니다. 푹신하게. 푹신하게. 아. 그래서 방석을 좀 두껍게 깔면 무릎 높이보다 엉덩이 높이가 약간 위로 올라가기만 하더라도 네. 골반이 뒤로 돌아가는 거를 막을 수가 있고 허리가 숙여지는 자세를 좀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방석을 한 두세 개. 안 되면 세 개가 없으면 두 개라도 까셔갖고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고 허리 근육이 약해진 자세를 피할 수 있다는 거고 또 만약에 좌식 생활을 피하기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어쩔 수 없다면 집에 있는 이제 두꺼운 방석, 의자 생활하는 게 좋겠지만 어쩔 네. 수 없다. 그러면 방석을 꼭 사용하시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엉덩이 건강 망치는 습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이제 세 번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떤 걸까요? 다리 꼬기, 좌식 생활에 이어서 등산은 우리 건강을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많이 권유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등산 많이 등산을 하라고. 하면 엉덩이 근육도 발달할 것 같은데 제 네. 생각에는 계단 올라가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아닌가요? 등산은 사실 건강에 좋은 면도 많이 있는데요. 이제 바른 자세로 이제 등산을 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우리가 등산을 할 때 이제 허리를 굽은 상태에서 막 올라가게 되거나 땅만 보면서 올라가시거나 아니면 한쪽 다리만 이렇게 영차 한쪽 다리만 계속
계속 네, 한 다리로만 네, 올라가시게 되면 아무래도 한쪽 엉덩이 근육만 발달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비대칭적인 그런 발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제 그런 자세를 잘 신경 쓰시면서 등산을 하셔야 되고요. 또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낙상 위험이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요. 산보다는 평지를 걷는 것도 이제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심지어 등산하시면서 건강 챙기시려고 하시다가 오히려 엉덩이 근육 발달에는 네. 좋지 않은 습관을 가지게 되신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거꾸로 네. 앞으로 발전적으로 엉덩이 근육을 어떻게 발전시킬지 좋은 습관을 들여야 되잖아요, 선생님. 네, 네, 자, 네. 어떻게 하면 일상생활 속에서 좀 쉽게 예, 그리고 예, 늘 예, 예. 습관처럼 엉덩이 근육을 예. 단련할 수 있을까요? 사실 엉덩이 근육은 이제 물론 이제 헬스클럽 다니면 네. 트레이너 분들한테 저 우리 최성조 트레이너 선생님, 같이 네. 잘생긴 분이 딱 해주면 얼마나 더 좋아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바쁘신 분들은 그럴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생활 습관만 조금만 바꿔도 짧은 시간에 충분히 단련할 수 있다는 거죠. 가장 좋은 게 우리 주변에 어느 집이나 다 있는 계단. 계단입니다. 예. 계단을 자주 다니라는 겁니다. 계단을 짧은 시간에. 아니 계단 올라가는 네. 게 좋은 근데- 줄 알지만 얼마나 힘든데요. 그렇죠. 그래서 힘들어야 운동이 되는 거죠. 정답! 예. 근데 오르는 거는 하고 내려올 때는 좀 에스컬레이터나 뭐 엘리베이터를 타고 하는 게 처음에는 안전합니다. 내려오는 네네. 거는 아니, 가급적 하지 마라. 예, 예, 처음에는. 아니, 네. 나이 먹은 사람들은 올라가는 게 힘든데요. 내려오는 그렇죠. 건 어떻게든 이렇게 붙잡고 내려오는데 올라가는 게 예. 진짜 힘들거든요. 거꾸로 하고 계셨네요. 예, 그렇죠? 근력은 이제 확실히 내려올 때 편하긴 하지만 네. 다칠 네. 확률이 있어서 그런 네. 거고 많은 분들이 계단 내려오는 건 이제 쉽다고 해서 이제 올라갈 때는 타고 내려올 때는 이제 오히려 걸어오는 이제 운동 삼아 내려가신다고 하는데 사실은 무릎 관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아. 계단을 오르는 운동은 열심히 하면 근력 강화도 되고 특히나 심폐기능 좋게 하는 유산소 운동 효과도 있어서 아주 좋다고 할 수 있어요. 그 논문도 있어요. 일주일에 예. 20층 정도의 계단을 매주 다녔다. 매일? 매일 다니는 매일? 게 아니라 예. 매주 한 번? 예, 그러니까 그걸 나눠서 다니는 거죠. 예를 네. 들어서. 예, 그러면 쉬지 않고. 쉬지 않고 하루에 뭐 3층 3개층 정도?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심근경색, 우리 협심증 있잖아요. 심장마비 네. 같은 경우. 그거의 위험성이 심장마비로 사망할 위험성이 20% 감소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오. 그래서 일주일에 3개층을 일주일 동안 매일 한 번만 다니면 그게 20층이잖아요. 되죠. 예, 37에 21. 예, 최소. 네. 최소 그거만 하면은 근력에는 뭐 조금밖에 도움이 안 되겠지만 적어도 심장마비는 조금 낮출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계단을 오르고 내려오실 때는 뭐 엘리베이터를 타도 된다는 거죠. 그건 정말 쉽게 우리가 맘만 네. 먹으면 따라할 수 있는 거네요. 근력을 키우려면 그거보다는 조금 더 많이 하고. 네네. 그렇지만 심장을 위해서는 심장을 그 위해서? 정도로 하고 심장마비도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근력 운동, 그러니까 그 계단을 오르는 것만으로도 계단이 중요하구나. 심장에도 좋고 매일 근력에도 좋고. 3층 정도 높이만 걸어도 굉장히 좋다는 도움이 건 잘 돼요. 안 돼요. 좋다는 건 잘 안 되고 거꾸로 거꾸로 잘해 나는 거꾸로 깨를 자꾸 부리게 돼. 근데 무조건 모든 분들이 계단 내려오는 걸 피해야 될 거는 아니에요. 다 누구나 다 그렇게 피할 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주의를 드리는 거는 무릎에 관절염이 있거나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만 걸으면 무릎이 부어오르는 거죠. 부어서 네네. 그다음에 무릎이 약하신 분들 우리가 엑스레이 따지면 그레이드 2까지 그러니까 3 이상 되는 분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4단계로 나누는데 3, 4단계 있는 분들 그다음에 연세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내려오는 거는 좀 피해라. 왜냐하면 무릎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구나. 건강하신 분들은 내려오는 예, 것도 예, 뭐 상관없다는 예,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엉덩이 근육을 키우면서 건강하고 바르게 오르는 계단 오르는 방법 요게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고도일 선생님께 좀 직접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네. 계단 뭐 몇 개 안 되는 거지만 준비를 해봤는데 어떻게 하면 특히 엉덩이 근육을 키우는데 좀 효과가 있을지 제대로 한번 가서 좀 배워볼까요? 네, 자리 이동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네. 네. 저희도 같이 따라서 배워보겠습니다. 계단. 나는 원래 우리 집이 22층이라서 계단을 전혀 안 쓰고 있었거든요.
아, 정말 절대로 안 돼. 난 22층은 맨날 너무 힘들어. 갈등이에요. 일주일에 나눠서 22층 가면 되겠네요. 그 생각을 네. 못 한 거죠. 네. 그럼 엘리베이터에서 19층에서 내리면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올라가면 되잖아. 이제 계단을 오르면 네. 내리면 어떤 근육을 쓰는지를 네. 정확히 알면 네. 아 이게 뭐에 도움이 되겠구나를 이해한다면 더 열심히 운동을 할 겁니다. 한번 여기 이제 한번 시범을 한번 세 분이 한번 어떻게 이제 오를 때 어떤 근육을 쓰는지 한번 볼게요. 네. 선생님 한번 봐주시는 올라보실게요. 거예요? 네, 한번 선생님부터. 올라보시겠어요. 네. 평소에 걷는 게 어떠신지 평소에? 보겠습니다. 평소에 그냥 뭐 이렇게. 네, 씩씩하게 이렇게 올라가죠. 네, 다시 네. 내려와 보시고요. 네. 앞꿈치부터. 한번 다시 예. 해보세요. 다시 한 번 더. 예. 예. 이렇게 주의 깊게 넘어지지 네. 않게 조심하면서. 그리고 예. 내려왔습니다. 예. 아주 안전하게 안전하게. 내려와야죠. 예, 요거는 이제 네. 평범하게 걷는 거고요. 네네. 예. 만약에 운동을 하고 싶다 하는 사람이 걸음을 한번 해보세요. 운동을 하고. 예, 하체 나는 운동을 키우고 싶다 하는 운동을 분들이 할 한다면 때는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 예, 이걸 짧은 이걸로 시간에. 이렇게 밀어. 우선 신발을 이렇게. 이걸 안 신겠죠, 먼저. 그렇죠. 예. 예. 신발을 이걸 예, 안 안 신는데 신게 이걸로 예, 예. 이렇게 운동하시는 것 밀듯이 같아요. 네. 이렇게 예. 예. 이렇게 예. 이렇게 예, 걸어요. 예, 예. 그래서 그래도 한쪽에 이거 힘을 3개 주고. 했는데 땡겨요. 예. 앞꿈치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예. 아니 그 앞꿈치 뒤꿈치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밀듯이 이렇게 예. 밀듯이. 예, 아, 밀듯이. 밀듯이. 이것도 뭐. 이론만 하는 거지? 예? 아니 어디서 또 주워 들었어. 사실 저희가 이론만 하는 것 같아. 계단 올라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전 방송에서 한번 네. 해본 적이 있어서 네. 배워가지고 그때 앞꿈치부터 해서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중간 뒤꿈치 아마 건강 이런 건강. 식으로 하라고 예, 맞습니다. 예, 했던 예. 거 맞아요. 같습니다. 네. 하고 좀 올라갈 때 좀 그렇죠. 다리에 힘을 주고 예. 내려갈 때는 또 마찬가지로 그냥 앞꿈치부터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뭐가 다른 겁니까? 뭐? 제가 걷는 거. 진짜 뭐가 다른 거지? 하시는데. 뭐가 다른 거. 아니 그러니까 이제 다 맞아요, 맞는데 네. 이제 하체 근육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짧은 시간에 쓰느냐 효율성을 따지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그 발을 처음에 딛잖아요. 그럼 반만 뒤져요. 그럼 이렇게 스트레칭이 되죠. 뒤쪽이 네네. 종아리가 아. 시원해지죠. 예. 그럼 앞쪽으로 밀어요. 그러면 뒤쪽 근육이 종아리 근육이 수축이 되면서 대퇴사등은 앞쪽 근육을 무릎을 싸고 있는 대퇴사등을 쓰게 되죠.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반만 걸치고 밀면서 여기를 반만 걸치고 밀면서 반만 걸치는데 주의할 게 있어요. 네. 주의할 게 이게 미는 동작에서 이게 스트레칭 반 걸치고 미는 동작에서 허리를 쭉 펴고 배에다 힘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코어 근육을 씁니다. 코어 근육 힘을 써요. 그러면서 딱 이렇게 서보면 엉덩이 힘이 팍 들어갑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선생님? 네, 네. 한번. 네. 어려운데. 아니 반만 걸치시면 돼요. 반만. 보시려고 그래요. 네. 자, 네, 반만 걸치면 이렇게 했죠? 하면 여기가 예, 늘어나고. 스트레칭이 되죠. 그다음 그냥 밀어서. 앞으로 밀어죠. 그렇죠. 밀면 앞쪽이 딱 어우 딱딱해요. 여기 선생님 딱딱하죠? 딱딱해요. 예. 네. 아주 딱딱하면 찔러 네. 보면 굉장히 딱딱하죠. 예. 밀고 올라가야죠. 아니 허리에 힘을 주고. 허리에 힘 주고. 코어 배에다 힘을 딱 이렇게 주세요. 앞으로 숙여주네. 숙여지면 안 돼. 힘을 줘야 돼. 허리를 펴고. 그래 엉덩이가 딱 힘이 딱 들어가요. 예. 이래가지고. 예, 다시 또 올라가야죠. 여기도 이렇게 해야 되잖아. 아니 이게 여기도 천천히 이렇게. 하니까 힘들. 예,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다시 힘을 주세요. 그렇죠. 힘을 딱 균형이 주고. 안 예, 맞아요. 맞아요. 허리를 균형이 펴는 안 건가요? 맞아요. 허리를 펴고 그 엉덩이에 힘이 딱 들어갑니다. 예, 잘하셨어요. 예. 아. 내려올 때는요? 예, 한번 내려와 내려올 보세요. 때는 앞발로 내려오는 거 아닐까, 이렇게? 아니요, 그냥 평소대로 한번 내려와요? 내려와 보세요. 평소 어떻게 평소대로? 내려오세요? 예, 평소에. 평소대로는 그냥 안 넘어지려고 안전하게 이렇게 오면 내려오죠. 선생님은 아직은 건강하셔서 원래 무릎이 안 좋은 분들은 흔히 퇴행성 관절이 있는 자세가 있어요. 내려오는 자세가 달라요. 어떻게 그게 내려와요? 보호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게 달라요. 이제 무릎이 내려올 때는 네. 이제 제가 한번 어떻게 해보면 내려와요?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네. 자연스럽게 안전성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무릎을 되게 내려올 때 위험하다는 건 다 알잖아요. 그래서 옆으로 되게 기본 자세는 옆으로 씁니다. 자연스럽게 앉아. 그래서 옆에를 반만 내고 떨어뜨리고 예. 그다음에 내려오고 아. 물론 이제 한쪽은 이렇게 하고 한 번은 저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돌고 하면서. 네. 여기서 하중을 이렇게 최대한. 되고 이렇게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떨어뜨리고 아. 이래야 안전하게 올 수 있어요. 무릎 아. 관절에 무리가 안 가는 거죠. 근데 물론 그 건강하신 분들은 그냥 내려올 수 있겠죠. 네. 그렇지만 무릎에
뭐 조금만 걸으면 다리가 부어오른다, 무릎이 가끔 아프다, 70이 넘어서 무릎이 좀 안 좋다, 퇴행이 왔다 이런 분들은 이렇게 옆으로 내려오는 게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뭐 젊은 분하고 이제 건강한 분들 네. 모두 이제 뭐 해당이 될 수 있는데 네, 네. 걷는 방법은 혹시나. 뭐 조금씩 네, 뭐 네. 차이는 있을 수가 있군요. 네, 네. 아, 그렇군요. 한번 이전 씨 한번 집으로 올라 한번 내려와 갈 적에는 하면 안 될 것 같아. 빨리 올라가고 싶어서 이 운동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걸쳐서 이렇게 네. 앞으로 반만 걸쳐서 네. 힘들지? 이게 네. 이렇게 하니까 여기가 엄청 짠짠해져. 단단해져요. 네. 힘 줘보세요. 오, 딱딱해, 딱딱해. 그쵸? 오. 이렇게. 예, 딱딱합니다. 어유. 예, 딱딱. 이거 잘안 되네요. 중심을 잡고 배 힘. 나만 힘. 힘든 줄 알았어. 배 힘. 엉덩이. 잘하셨어요. 예, 이게 예. 굉장히 내려올 때, 내려올 때도. 내려올 때도. 그렇죠. 머리 무릎이 이렇게 해서 앉았다. 네. 이렇게 그렇죠. 놓고 네. 내리고 웬만하면 오늘 이렇게